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다 잘 하셨죠? 연말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부분과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환급받는지 아니면 또 추가로 납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과 환급에 대한 부분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많은 근로자분들이 매월 납부를 하고 계시죠. 알게 모르게 납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급여 명세서를 전달을 받으시게 되면 혹시 그 항목은 좀 보시나요? 안 보세요? 이메일로 요즘 다 받으시잖아요. 급여 명세서를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급여 명세서는 저희가 이제 급여를 받는 뭐 기본급, 성과급, 상여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 공제가 되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는 어차피 회사에서 다 내니까, 소득세, 지방세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국민연금 내는 거 좀 어떠세요? 좋아? 그래도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우리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잖아. 물론 뭐 요즘 국민연금이 뭐 나중에 향후에 고갈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뭐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거 내가 뭐 나중에 돌려받을 돈을 미리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고용보험은 어떠세요? 고용보험? 혹여나 뭐 내가 나중에 실직을 하게 되거나 일을 쉬어야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고용보험도 괜찮아. 그리고 또 고용보험은 요율이 낮아요.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1%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죠. 내 월급에서.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건강보험료는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7.05%를 저희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 중에 반은 근로자가, 반은 회사가 냅니다. 네, 3.6 정도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납부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병원 자주 가시나요? 난 정말 회사 다니면서 병원을 못 가겠어. 무슨 나도 쉬는데 병원도 점심시간이래. 밤에 가면 병원이 잘 또 안 해. 크게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는, 아니 나는 1년에 병원을 한번 갈까 말까 이런 사람이고 되게 건강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를 해야 되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료인가? 라고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 여러분이 급여 명세서를 받으시게 되면 거기 건강보험료가 공제가 되고 급여를 받게 되세요. 그러면 과연 이 건강보험료가 공제된 게 1년 동안 정확히 공제가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매달 저희가 급여를 받는 금액이 똑같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뭐 명절이 있거나 아니면은 연말에 상여를 받는다거나 혹은 내가 직책의 변경이 생겨서 급여가 올랐다거나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따라서 붙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금액이 정확하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들의 회사가 연말정산이 끝나고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주면서 알게 됩니다. 김주현이 작년에 승진했구나, 성과급을 얼마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뭘 할까요? 추가 납부를 이제 하라고 합니다. 내가 작년에 신고한 금액보다 조금 더 적게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환급을 해줘요. 환급을 해주는 분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작년에 실제로 신고했던 소득 금액보다 실제 내가 받은 금액이 줄은 거예요. 이 자체가 좋은 이벤트는 아니죠. 내가 버는 소득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반면에 이 건강보험료 정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4월 달에 저희가 환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건강보험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에 들어가시게 되면 실제 내가 환급 받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지가 바로 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러 오면서 제 걸 해봤죠. 추가 납부가 떠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돈을 또 내야 돼요. 혹여나 환급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환급금을 꼭 신청을 하셔서 해당하는 금액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다수 10명 중에 한 8분 정도는 추가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 납부하는 분들을 좀 이제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가 납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 내가 그 전년도에 신고했던 소득보다 많이 벌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좋은 이벤트죠. 근데 내가 추가로 이제 납부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이 되게 이게 싫잖아요. 갑자기 몇십만 원씩 떼어가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5번에 나누어서 이걸 떼가요. 별도로 개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그렇다 보니까 급여 명세서를 아마 4월 달부터 잘 보시게 되면 내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추가로 많이 납부를 하게 됐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아, 내가 5달 동안 얼마가 더 빠져나가겠구나가 확인을 하시는 게 먼저죠. 근데 이제 5번으로 나누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매달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왜 이렇게 이번 달에 월급 조금 들어왔지? 조금 덜 들어온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건강보험공단 어플에 들어가셔서 내 실제 소득이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면 내가 4월달 급여부터 이렇게 쪼개져서 납부를 추가로 하게 되겠구나. 아마 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신청하면 바로 입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반면에 추가 납부를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5번의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10번에 나누어서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하셔서 분할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그 금액이 좀 과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바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건강보험 어플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요 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조회를 누르시고 건강보험 정산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추가 납부인지 혹은 환급인지 혹은 내가 추가 납부를 해야 되면 5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금액인지 10번에 나누어서 내가 납부를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을 받으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래 지급받는 금액보다 조금 많이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면 실제 내가 추가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아요. 그래서 이 4월에 대해서 저희가 월급을 예상을 하실 때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분할 납부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향후 5개월 혹은 10개월 동안의 자금 계획이 훨씬 더 수월하게 세워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